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면역계가 우리 몸에서의 국방이다. 면역계는 바로 국방이다. 그 내용을 다뤘고, 그리고 이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 면역세포는 바로 군인이다 라는 내용까지 다뤘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들, 즉 우리 몸에서의 군인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피부를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이 최전방은 바로 어디죠? 피부죠. 그리고 뭐 콧속이나 뭐 입과 같은 그런 점막 조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 이 세포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에피더미스, 이거 피부 단면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피더미스는 표피를 얘기합니다. 여기 각질층, 그리고 과립층, 뭐 유극층, 그리고 여기 베이설 레이어, 기저층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바깥쪽이죠. 피부 바깥쪽, 외부고 여기가 이제 우리 몸 쪽, 안쪽, 피부 안쪽인데 이 중에서 여기 꼬물꼬물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얘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랑게란스 셀이라고 돼 있죠.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얘예요. 다른 거 좀 볼까요? 뭐 그림 본 김에 케라티노사이트. 케라티노사이트는 이 표피를 피부의 표피층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이에요. 이 동그리들. 예, 얘네들이 나중에 탈수되고 죽어서 껍질만 남아있는 게 각질층이죠. 그리고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색소죠. 멜라노사이트는 이렇게 색소를 분비하는 그러한 세포를 얘기하고 메리켈셀 얘네들은 감각 수용체입니다. 그리고 베이잘 라미나 베이잘 레이어 기저층을 얘기하는 그러한 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랑게르한스 셀,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얘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지상 세포.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와서 나뭇가지, 즉 나무 숫자에 가지 지자 해서 수지 모양 세포, 수지상 세포라고 이름 붙여진 단핵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혈구 지도, 즉 혈구 맵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림은 아니었는데요. 이 그림이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멀티 포텐셜 헤마토포에틱 스템셀, 여기서 시작이 되어서 골수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이 세포들이 마일로이드 프로제니터가 있고요. 이거는 골수의 프로제니터, 그러니까는 조상 혈구 세포입니다. 걔네들 중에서 마이올로블라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과립이 있는 애들, 새 땡구리가 있었죠. 얘네들은 바소필, 에오시노필, 뉴트로필, 호염기구, 호산구, 호중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모노사이트가 있습니다. 단핵구라 그래요. 이 단핵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 거죠. 하나가 바로 덴드리틱 셀, 바로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요, 수색대 그리고 정찰대 같은 애들이에요. 적하고 마주쳤을 때 바로 전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을 생포한 다음에 정보를 캐내서 아군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가장 얕은 층까지 가지를 쳐서 손을 뻗습니다. 아까 그 랑게란셀 그림 보셨죠? 최전방까지 피부의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정찰을 하는 거죠. 1973년입니다. 그때 젠빌 알렉산더 콘 박사, 콘 박사인데요. 그 박사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랄프 스테인먼, 그러니까 랄프 마빈 스테인먼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새로운 면역세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 교신 저자라 그러죠. 뭐 연구 디자인하고 그런 분, 콘 박사겠죠. 그렇게 해서 공동 발견으로 논문을 내는데 그게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이렇게 삐뚤삐뚤 나오는 거죠. 수지상 세포라고 이름 짓고 그 기능을 밝혀냅니다. 그 이후에 관련 면역계 연구를 지속해서 이 스테인먼 박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벨 의학상 있잖아요. 그걸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노벨 의학상에는 랄프 스타인맨 말고 브루스 보이틀러하고 쥘 호프만이라는 과학자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연구 모두가 면역계에 관련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랄프 스타인만이 상금 절반 받았고요.
그리고 브루스 보이틀러하고 쥘 호프만은 반의 반띵씩 그렇게 줬다고 하네요. 브루스 보이틀러하고 쥘 호프만이 1차 면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쥘 호프만의 그 TLR,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하는 톨 유사 수용체라고 하는 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랄프 스타인만 교수가 1973년 수지상 세포를 발견했던 그 역사적인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dentification of novel cell type in peripheral lymphoid organs of mice. 쥐의 말초 림프 기관에서의 새로운 세포에 대한 확인. 영어죠. 자, 그러면 그냥 논문 요약된 거 한번 볼게요. 앱스트랙 볼게요, 그냥. 네. 쥐 말초 림프 기관, 그리고 비장, 임파절, 페이어스 패치. 페이어스 패치는 소장에 있는 거죠. 그런 데에 있는 새로운 타입의 세포가 확인되었다.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데 세포액은 크고 그리고 조금 울퉁불퉁하고 그 형태가, 그리고 작은 뉴클레올리를 가졌다. 그리고 마크로파이지하고 좀 다르다. Do not appear to engage. 그러니까 액티브 엔도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세포를 파괴하고 소화하는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in term, 이름을 dendritic cell, 수지상 세포라고 이름 짓겠다. 좀 간지나죠. 자, 정신 차리고 얘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골수에서 분화된 그 애기 수지상 세포, 프로제니터. 얘네들은 우리 몸의 조직 여기저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숙을 합니다. 어린이가 됩니다. 미성숙 수지상 세포가 되고요. 애들이라 그런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피부 쪽에서 이물질, 즉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만나면은 그거를 딱 잡아요. 잡아먹는데 그거를 거대 음세포 기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잡아먹는 그런 건 안 나오는데요. 임머추어 덴드리틱 셀, 그러니까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수지상 세포가 이물질을 딱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물질을 먹는 과정을 거대 음세포 기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가 음세포 기전, 이거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대 음세포 기전을 영어로 마크로 피노사이토시스라 그러거든요. 이 마크로는 거대, 피노사이토시스는 마시다 할 때 음료수 할 때 그 음이에요. 우리가 식음료라고 하죠. 식음료라고 했을 때 먹는 거는 고체, 마시는 건 음료수, 그렇게 그냥 구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형 성분을 먹었을 때는 파고사이토시스라 그래요. 그리고 물 같은 거를, 액체를 마시는 거는 피노사이토시스라 그러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은 뭔가 입자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물째 한번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흡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혜 마시잖아요. 우리 식혜 마실 때 그 안에 건더기 같이 들어오죠. 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혜 마시는 게 바로 피노사이토시스고요. 그냥 고기 씹어 먹고 그러는 게 파고사이토시스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가 걔네들을 먹은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림프 계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림프절로 들어가요. 림프절, 동글맹이 안에 들어있는 림프절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임머처 T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T셀인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애. 걔한테 여기 있죠, 임머처 T셀. 얘한테 살짝 빼꼼히 이 항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항원 제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업테이크한, 자기가 아까 마크로 피노사이토시스한 그러한 이물질, 병원체죠. 걔를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야, 이런 애가 들어왔어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T셀이 갑자기 알았어 하면서 갑자기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T셀이 액티베이티드 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물질을 잡아서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를 쉽게 얘기해서 항원 제시 세포라 그래요.
항원 제시 세포 안티젠 프리젠팅 셀, 그래서 APC라고 부릅니다. APC는 수지상 세포 이거 말고 대식 세포 그리고 B셀도 그런 역할을 해줘요. 결론 내자면은 수지상 세포는 우리 몸이 최전방에서 이물질을 잡아 마셔서 결과적으로 T셀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브 T셀, 미성숙한 T셀이 병원체의 펩타이드 항원, 그러니까 단백질 항원을 제시해서 T셀한테 제시해서 T셀이 빨리 활동기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 수지상 세포는 스스로도 인터페론 같은 그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국수 염증 반응도 촉진해요.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과 뭐 인터페론 뭐 그런 내용들 지금은 무시하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지상 세포는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모두 기여하는 기특한 애들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에이즈 있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그 에이즈의 그 바이러스가 HIV라 그러죠. 휴먼 이뮤노 디피시언시 바이러스라죠. 면역을 결핍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죠. 그것도 역시 이 수지상 세포가 갖고선 T셀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셀이 HIV에 감염이 돼서 면역계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HIV를 치료함에 있어서 이 수지상 세포나 T셀에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지속되고 많이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림에서 요 랑게르한스 세포 있잖아요. 이거 발견한 사람은 1800년대 그 독일 과학자예요. 이름이 랑게르한스예요. 예. 그때는 이 사람이 이거 발견만 해놓고 정확하게 뭔지는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냥 면역세포가 아니라 신경섬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랑게란스 위대한 거는 이게 아니라 랑게란스 섬이라 그래서 그 췌장에 인슐린 분비하는 조직 있잖아요. 그거를 밝혀낸 거죠.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이 랑게란스 세포는 피부 표피층에 있는 수지상 세포를 말합니다. 사실상 정말 최전방의 그 수비대, 수색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지상 세포 얘기는 이제 종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TLR, 톨라이크 리셉터라 그랬죠. 그 톨 유사 수용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몸에 피부가 있고요. 외부에 이물질, 이 피부를 타고선 뿅 하고 들어와요. 피부에 벌어진 틈 같은 데를 타고선 들어와요. 이거를 안티젠이라고 하죠. 항원, 이물질, 나쁜 놈, 아무튼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얘네들을 수지상 세포가 잡는다 그랬죠. 수지상 세포가 얘네들을 뿅 하고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T셀한테 항원 제시를 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수지상 세포가 얘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잡아먹을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수지상 세포한테 눈이 달린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밝히는 게 바로 TLR, 톨 라이크 리셉터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초파리예요. 초파리. 초파리가 실험 연구 대상으로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네가 값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초파리의 한 세대가 되게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질환이나 뭐 돌연변이 같은 거 연구할 때 연구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줘요. 초파리가. 그리고 참고로 초파리는 척추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2차 면역계가 없어요. 1차 면역으로 모두 해결해야 되거든요. 1996년 프랑스에서 초파리 토를 발견합니다. 1차 면역으로 모두 해결해야 되는 초파리가 이물질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감지해내느냐, 그게 바로 톨 단백질이다 라고 찾아낸 거죠. 그게 이 논문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해석을 하자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자 중에서요 쥘 호프만이 있죠. 예, 이분 누구죠? 아까 노벨상 받으셨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죠.
바로 이 쥘 호프만 교수가 우리 면역계 세포에도 초파리 톨과 같은 수용체가 있어서, 톨과 닮은 수용체가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한다, 면역계에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밝힌 거죠. 이분 프랑스 분이죠. 아무튼 초파리는 프랑스제가 유명한 걸로. 자, 그래서 톨 라이크 리셉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저도 이 그림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두려웠었습니다. 아무튼 이 톨 라이크 리셉터, 이거 TLR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이거는 그 세포막을 통과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세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 뭐 리소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세포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막은 외부의 물질이 막 자유롭게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통과하는 게이트웨이 같은 거예요. 이 톨라잉 리셉터는 단순히 이 세포막에 있는 게이트웨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만 봐도 톨라잉 리셉터 1, 2, 뭐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인간한테 여태까지 발견된 게 13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만큼이 세포막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있는 게 세포질 내의 그 구조겠죠. 근데 세포질 내에도 TLR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 같은 애들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다가 자신의 DNA나 뭐 RNA를 침투시켜서 세포를 감염시키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잡으려면은 이 안에도 톨라임 리셉터가 있어야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세포막 표면에서 감지된 것들은 뭘 인식해서 그걸 병원체라고 해석할까요? 아까 그림에서 세포막 표면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구별해서 얘네들을 또 받아들이고 인식을 할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없는 것들이겠죠. 내 몸에 없는 생소한 것들을 얘네들이 잡는 거겠죠. 그게 바로 아까 그 그림에서 이런 애입니다. 이런 애들. 블라젤린, 뭐 F 프로테인 뭐 그런 게 있고, 제일 많이 우리가 공부할 때 접하게 되는 게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LPS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질 다당류입니다. 늘 죄송하지만 제 글씨체가 이렇습니다. 이거 지질 다당류를 갖고 있는 세포가 우리 몸속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펩티도 글라이칸이라고 있죠. 이것도 갖고 있는 세포가 우리 몸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잡아먹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죠. 분자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현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병원체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TLR, 톨라익 리셉터가 얘네들을 딱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식해서. 그런데 TLR만 가지고 모든 면역세포들이 병원체를 다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TLR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냥 딱 하나의 방식일 뿐인데요. 조금 더 진도 나가서 우리 몸 면역계의 병원체 인지 그 방식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PRR이라고 되어 있죠. Pattern Recognition Receptor. 패턴을 인지하는 수용체. 병원균은 그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다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패턴을 감염균 연관 분자 패턴, PAMP,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고 합니다. 감염균, 병원균 연관된 분자 패턴. 세포가 나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못 보던 애야.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상 연관 분자 패턴이 있습니다. DAMP,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이거는 손상. 아까 이게 패소젠 자리에 데미지가 온 거죠. 즉 뭐냐면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그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죽었을 때 그걸 빨리 잡아내서 제거하는 그러한 거예요. 너 어디 다쳤네? 너도 일로 와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PAMP, DAMP 이거를 합해서 바로 패턴 인지 수용체, 패턴 인식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TLR, 톨 라이크 리셉터는 바로 그냥 이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거 말고 또 여러 개 또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지금 하면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세포 중에서 최전방의 수색대, 즉 수지상세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수지상세포가 이물질, 즉 병원체를 인지하고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수지상세포하고 같은 단핵구에서 분화된 큰 세포 있죠. 먹개비, 바로 대식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topy, atopy, atopy. I want to care my